예, 6강 이어서 6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목을 논함해서 론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논함, 론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 목성 등상이 무소지 첫 문장이 있죠. 요게 목을 논함의 첫 문장이 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하면 제가 1강에서 말했다시피 목의 성정, 뭐 체상,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형질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도 됩니다. 목이라는 기본적인 천성은 이 성자 있죠. 목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목성. 이 성이라는 거죠. 이 성을 성정 뭐 체성, 체상 뭐 이렇게 아니면 성질 뭐 이렇게 뭐 성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목의 천성은 저는 천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참고로 천자를 좋아하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당신의 평생의 연구화도 연구 주제는 뭡니까? 저한테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물으면 하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자 이런 식 나오면 번역을 꼭 제가 이게 천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성질은 성깔은 성정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천성이라고 꼭 했습니다. 천성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천성을 드러낸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통보감이. 네, 궁통보감이 오행의 각 월별 천성을 드러낸 학문이기 때문에 천성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천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야말로 자연 생태주의라는 거예요. 자연 생태주의가 그러면 뭐냐?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은 자라야 돼요. 나무라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자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잘라서 제목으로 쓰든지 불을 떼든지 뭐 그릇을 만들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화라는 것은 뭐냐면 불이 타올라야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불만 타오르면 되냐? 불 가지고 타오른 불 가지고 뭐 또 뭐 익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또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만들고 뭐 하다못해 기구도 만들어서 쓰고 쇳물도 녹이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순간까지는 타올라야 됩니다. 토는 뭐냐? 토는 뭐냐면 기름져야 돼요. 토는 기름져야 돼요. 물기도 촉촉하니 있고 그래서 목에 언제든지 뭘 심으면 이렇게 배양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예? 예, 언제든지 이렇게 이렇게 쌓으면 물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촉촉하니 이렇게 기름져야 됩니다. 윤택해야 돼요. 그걸 윤택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윤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기름져야 됩니다. 금은 금은 어찌됐거나 빛나야 돼요. 금은 빛나야 돼요. 이 금이 어떤 형태로든지 금은 빛나야 됩니다. 금은 빛나야 돼요. 뭐 금이 이미 제조된 거라면 제조된 뭐 칼이라면 예리해야 되고 빛나는 게 예리하다는 얘기는 날이 섰다는 얘기는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난다는 표현으로 가장 그 표현을 썼습니다. 금은 어느 선까지는 빛나야 됩니다. 수는 어느 선까지는 수는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 중국 속담에 있어요. 지돌이 매일 여닫는 지돌이는 좀 먹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이게 중국 속담에 있는 표현입니다. 예. 이게 바로 천성이고 오행 생태주의고 오행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목은 어느 선까지는 자라야 돼요. 목은 어느 선까지 자라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참 목답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의 천성은 등상이 무서집니다. 위로 올라가고 그치는 바가 없는 겁니다. 요게 목의 기본적인 아주 모든 조건이 갖췄을 때의 천상입니다. 천성입니다. 요 7글자, 이 8글자죠. 이 접속사 이까지 이 8글자를 머릿속에 무조건 암기해두고 계셔야 이제 목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는 겁니다. 마치 적전수 천미에서 간목 참천하고 똑같습니다. 간목 참천. 하늘과 나란히 해야 됩니다. 하늘과 나란히 해야 돼요. 참고로 적전수 천미의 십간을 얘기하는 중에 참천이라가 하늘과 나란히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간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하늘과 나란히 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게 통변용어라고요. 참천이 통변용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상이 무소지가 통변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책에 있는 말하고 통변용어라는 것이 연결을 못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것이 난 뭐가 부족하니 고전은 맞지 않아서 나는 고전은 맞지 않아서 내 이론을 별도로 공부해가지고 세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강의하고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하다못해 대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거나 목의 천성은 등상이 무서집니다. 목성 등상이 무서집니다. 끝이 넘어갔습니다. 목은 자라야 됩니다. 화는 불타올라야 됩니다. 토는 기름지어야 됩니다. 윤택해야 됩니다. 금은 빛내야 됩니다. 수는 흘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성이고 오행 생태주의 관점입니다. 자, 그리하면 기중죽. 그렇게 해서 이제 목의 기가 막 중해요. 중하면 요금 임사입니다. 요금 임사예요. 그만테 임사 부려야지. 이 중이라는 글자는 중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중복의 의미도 있고요. 중복의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목의 기운이 중복되면 중하면 요금임사 금의 임사 금한테 임사되고자 한다.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목 유금죽 그렇죠. 목에 금이 있으면 유고 유렴지덕이다. 목에 금이 있으면 유고 유렴지덕이에요. 유유는 높으면 높을수록 그 뜻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수렴하는 덕이 있다. 해서 목과 금의 관계는 상대 관계입니다. 상대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잘 이제 공통모감 공부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상대 기운을 만나면 공을 세워요. 대개의 경우 상대 기운을 만나야 공이 커집니다. 공을 세우고 있는 공이 또 커집니다. 상대 기운을 만나면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목은 금이 있어야 공을 세웁니다.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성을 얘기했는데 금부터 팍 나오지 않습니까? 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어서 이ing의 토중 이어서 설명해도 되고 별도로 이 문장을 목과 금과의 관계를 이게 목성 등상이 무소지 있죠. 그래서 금하고 관계를 여기에 설명했고 토와 관계를 여기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이걸로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해서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궁통모감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뭐 하나를 설명하면 그거에 대해서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법론을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문장은. 예. 그 다음에 잉의 토중. 잉의 토중이죠. 여전히 토가 중한 것을 사랑합니다. 여기 토가 중하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중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중하다는 얘기나 이 중이라는 것을 굳이 일종의 원령이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령이란 개념은 왕을 씁니다. 왕. 원령을 얻은 개념은 이 왕을 쓰고 여기서 말하는 중이란 얘기는 일반적으로 중복됐다, 중첩됐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해석할 길이 없어요. 중이라는 것은 뭐 무겁다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석할 것인지 중복됐다는 걸로 해석할 것인지를 딱히 마치 이렇게 쉽게 그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표현할 길이 마치 이렇게 난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중복됐다 이런 식으로 저도 중복 중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중복 중첩 뛰는 것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근반 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깊고 견고하게 내립니다. 뿌리를 깊고 견고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반자는 벌레 충변에 쓰는 거죠. 벌레 충변에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에 지렁이나 이묵이나 용처럼 땅 밑으로 기세가 아주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세가 험준한 걸 보고 이 반자 씁니다. 용반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용이 움츠리고 호랑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형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 반자입니다. 그 반자예요. 그러니까 토가 중하면 뿌리를
막 꿈틀꿈틀해서 막 그 지렁이와 이묵이나 용이 땅속에서 막 그렇게 하는 그 분위기를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걸 얘기한 겁니다. 토소주, 토가 대신에 적잖아요. 이 적다라는 말은 이렇게 명리학에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뉘앙스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소라는 얘기는 뭐 일종의 다소하고 많다 적다라는 개념으로 많다 적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명리학적 관점에서 이 적다라는 얘기는 이 적다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토가 적으면 일단 사실은 토가 없으면 그 뜻입니다. 지묘근이죠. 가지는 무성한데 가지는 자랄 수가 있어요. 가지는 어찌됐거나 뭐 자랄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양도 있고 수도 있고 화도 있고 그러면. 근데 토가 없으면 일단 가지는 무성한데 뿌리는 위태로운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통보감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 얘기 나오고 토 얘기 나왔으니 이제 수도 얘기 나와야 되죠. 수도 얘기 난다. 수, 목, 류의수생. 목은 수의 생에 의리한다. 수에 의리해서 생한다. 이렇게 해도 되겁니다. 수의 생에 의리합니다. 수생목이죠. 그리고 토가, 이렇게 수가 적으면 자윤하나, 수가 적으면 자윤해요. 자윤해야 되고, 많으면 표류합니다. 목은 많으면 표류합니다. 수가 좀 거의 없으면, 이렇게 이 표현 좀 조금 부족합니다. 수가 만약에 소를 없다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수가 없는데 자윤이 됩니까? 그죠? 뭐 계절적으로는 뭐 자윤이 들 수 있는 계절이 있을 수 있죠. 원령 자체가 그러면 그런데 일반적인 표현은 좀 부족한 표현입니다. 학문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많으면 표류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많으면 표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술의뢰 여기 갑술의뢰는 목지원이요. 목의 원이다. 갑술의뢰는 뭐 술의 건방이 일종의 목의 생지니까 목의 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갑이 눌리는 목지 향이다 하면서 본향이니까 그렇습니다. 록지나 제왕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갑진을싸는 목이 생기다 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활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모두 이렇게 활목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기 목의 생이라는 것에는 갑진을싸는 일종의 그 손꾀거든요. 손방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생목이 되니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목의 역이라고서 해서 생이라고 하는 건지 어찌됐거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다 활목으로 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요 대목은 뭐 궁통보감에 있는 원문의 문장 중에서 별로 인정을 않습니다. 오로지 일간과 원령만 대입하지 이게 일주 자체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래서 자평명리의 강의 중에 뭐 일주론 강의도 있고 궁합론 강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강의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삼명통이나 연애자평을 통틀어 가지고 일주론 강의는 없어요. 그래서 일주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선생님의 고유한 연구 영역일 뿐이지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솔직한 예로 적인 없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애자평에도 없고 삼명통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일간별 육식갑자 시에 대한 얘기는 삼명통에 있습니다. 뭐가 무슨 시를 만나고 무슨 시를 만나고 이건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간과 원령만을 대비할 뿐입니다. 그래서 갑신이 우리는 목수국이다. 목에 지지가 금이라서 그런 거겠죠. 갑을 올리면 목에 사지다. 지지가 사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지 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울축은 금공목이다. 갑자울축은 해진금이죠. 나붐이 금이니까 이렇게 본 겁니다. 개 사목이다. 이건 사목이다 해서 일단 활목과 사목으로 구분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를 얘기하는 게 되는 일주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요 두 문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을 활목과 사목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활목과 사목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원령으로 구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 목을 논하면서 이렇게 크게 나누는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목은 딱 보자마자
이게 살았어 죽었어를 구분하는 것이 궁통보감의 관점입니다. 궁통보감의 관점이에요. 살았어 죽었어를. 그래서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야 돼요.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생목득화이수예요. 생목득화이수. 생목, 산목은 여기 활목, 생목 같은 표현이에요. 살은목은 득화이수. 화를 얻어야 꽃이 핀다. 그러면 꽃이 피는 것은 병정화가 있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병정화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득화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득화이수. 그래서 적선수 천미에 감목 참천, 탈퇴요화 이렇게 딱 첫 마디에 나왔습니다. 탈퇴요화, 탈퇴. 폐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다. 이 겉껍질이죠. 씨앗 껍질을 탈퇴, 폐를 탁 터트리면 탁이라고 하잖아요. 이 탁 터트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요화, 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득화이수입니다. 그 궁통보감에서는 생목 득화이수라고 돼요. 일단 생목은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활목과 사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목과 이게 목은 일단 활목과 사목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궁통보감에서 딱 그 관점이에요. 왜 그래요? 묻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궁통보감에서 이렇게 본 거니까. 궁통보감에서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만 해야지. 이걸 왜 그래요? 그렇게 마치 사람이 왜 생겨났대요? 뭐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생겼겠죠. 목을 놓고 보니, 목에 천성을 놓고 보니 등상이 무소진데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자라야 돼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서 이제 잘라서 써야 되지만 딱 두 가지예요. 자랄 때까지는 활목이고 자라서 끝 잘라서 쓰는 것은 사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이 되면 사목대로, 활목이 되면 활목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네, 생목특화이수, 탈퇴요화, 적전선미에 나오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 이 빼어날 숫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첫째는 그냥 빼어나다는 얘기예요. 빼어나다,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글씨를 예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 화이트보드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거라 글자 모양 채를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한문은 필체가 좀 중요한데 필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요, 꽃이 피다예요. 명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숫자 나무 꽃이 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무는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이미 열매를 맺을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경금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 꽃이 피어야 됩니다. 꽃 안 피면 필요 없어요. 꽃 안 피면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게 수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기. 수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기가 뭐냐? 빼어난 교훈이 뭐냐? 연애자평에는 체전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전지상. 지겠습니다. 글자 쓸 공간이 없으니. 연애자평은 일단 연애자평에서는 체전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가 아주 온전하다, 꽉 찼다 뜻입니다. 이 체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 8글자 안에 일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생하거나 일간을 막 강화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임금으로 가득 찬 걸 얘기한 겁니다. 체전지상. 체전지상입니다. 연의자평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한 연의자평이 있는 표현입니다. 신왕무의라는 말이 있어요. 신왕무의. 신왕무의. 신왕무의라 가지고 신왕이 의지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왕이 의지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왕, 이게 체전지상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신왕한 조건은 모든 걸 갖췄는데 내가 그냥 나한테 힘의 에너지가 다 모일 뿐이지 힘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막 이걸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이거 의지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일종의 이게 이제 식상으로 설에서 쭉 빠져나갈 때 식상으로 설에서 쭉 빠져나갈 때 요걸 숙이라고 그래요. 요걸 숙이, 빼어난 기운. 요걸 숙이라고도 하고 요걸 숙이라고도 하고 하다못해 이걸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정신. 네. 정신 발월 이런 말 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뭐 문성,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 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숫자가 나오는 숙입니다. 예. 그래서 체전지상 신왕부의 급신이지. 내 몸에서 멈췄다 뜻입니다. 내 몸에 이르러서 멈췄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 네 번째는 수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재. 수재는 일종의 무죄라고도 이제 연애자표, 그 연애, 공통부 과목은 적정 선미 이렇게 돼 있는데, 수재는 일종의 피휘예요, 피휘. 예. 피휘라고, 왜냐면 중국 황제의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중국 황제의 이름을. 그래서 이 숫자가 애신강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숫자 대신에 무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나오니 각주 다 다른 거예요.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수재를 일종의 무죄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수재입니다. 수재는 일종의 과거급제 지방시까지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시까지는 하고 뭐 더 이상 발전 안 되고 마치 박사과정을 수료는 하고 박사학위를 못 받았거나 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박사과정 수료로 어디 가서 강의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직급 이상을 못 올라갑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뭐 강의를 못 오는 거 있죠. 그걸 수재라고 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수재. 이게 공통부감에서 수재라 하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풀어먹는 것이 거기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처자식 고생시키는 최고의 케이스입니다. 수재. 네. 수재. 처자식 고생시키는 최고의 케이스가 수재예요. 이 사람은 아무지도 못합니다. 독서를 해본들 성취를 못하고 독서를 안찬이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생목. 그 다음에 생목과 활목과 사목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목이에요. 사목은 그야말로 득금이 조입니다. 사목은 득금이 조예요.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잘라서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금을 써야 됩니다. 금. 그래서 욕금 임사입니다. 기중적 욕금 임사예요. 욕금 임사. 그래서 나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등상이 무서지죠. 커서 크게 쓰면 쓸수록 큰 금이 와가지고 자르면 이제 쉽게 말해서 금목 이렇게 이제 상전이 되거나 금목이 너무나 아름답게 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정. 상전, 상극이 말고 상정. 상자 쓰면 서로 대등할 정자 씁니다. 서로 대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등하다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가 막히게 이제 좋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목이 득금, 금을 얻으면 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은 제목으로 쓰고요. 목은 제목으로 씁니다. 목은 제목으로 쓰고요. 금은 뭐 이렇게 씁니다. 일종의 그릇을 만들어 쓴다고 그러는데 이 그릇 기자를 목이나 금에다 똑같이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씁니다. 뭐 그릇이라는 의미가 이게 뭐 이렇게 목기도 쓸 수 있고 뭐 하다못해 도구로도 뭐 쟁기 뭐 이렇게 칼, 낫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자로 쓰는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목은 제목으로 쓰고 금은 일종의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기 대신에 검, 극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신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신필리. 사목은 금으로 잘라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경신금이 반드시 예리해야 되죠. 경신금이 예리하지 않으면 예리해 날카롭지 않으면 어떻게 금을 자르고 다듬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로울리에 대한 번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로울리에 대한 번역. 그래서 저는 경신필리라 해가지고 번역에 경신금이 반드시 예리해야 합니다. 날카로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역자주도 달아줬어요. 역자주를 달아줬습니다. 기존의 번역서하고 이제 다른 거, 이제 이것도 감시자의 이제 파수꾼이 돼서 기존의 번역서들, 오역서들 다 하고 이 강의를 듣거나 이제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다시 연구를 해서
아니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관점을 잘 세워서 이론을 훌륭하게 정립을 해야 되죠. 다 기존의 번역서는 경신금이 반드시 이롭다 이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요, 경신금이. 이룰 리가 없어요. 뭐가 이루어요. 뭐 금으로 목 잘랐다고 이루어요. 이 단락은 기존에 여기 번역서 보겠습니다. 역자주 번역서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모두 경신금이 반드시 이롭다고 번역하였으나 역자는 경신이 반드시 예리해야 된다고 번역하였다. 이는 단순히 번역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를 뛰어넘어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가 지향하는 이론적 틀과 유산과 관련한 핵심을 제기한다. 진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뭐 번역이 좀 잠깐 뭐 잘못 들었다고 또 가장 제가 많이 듣는 표현은 그게 그거잖아요. 표현이에요. 조금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것을 몰라요. 호리지차 천리지무라는 말 모른다니까. 맹자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조금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나중에는 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여기에서 잘못을 잡지 않으면 여기쯤 가면 이제 못 잡아요. 잘못이 너무 커져서. 이게 동양 사람들 있잖아요. 동양 학문 저기 중국 철학 특히 하는 거 특히 곤괴 있죠. 지역의 곤괴에서 음효라는 것이 소인배의 도가 자라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음효는 이렇게 유선하다고 그야말로 유선지덕 뭐 이런 말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소인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곤괴의 초요가 변빙 리상지예요. 변빙 리상지. 변빙. 응? 예. 곤괴 초요. 곤괴 초요가 소인배의 도가 자라난다라니까요. 비일족술이 뭐냐면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이 비일조 일석지고야라. 뭐냐면 하루아침 하루 저녁의 연구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리상견빙지라니까. 리상견빙지 초요. 지금 갑자기 제가 주요 경문을 어지간하면 다 외우는데 순간 제가 강의하다가 좀 헷갈렸습니다. 리상 견빙지예요. 뭐냐면 서리를 밟으면 견빙지예요. 견빙지, 리상 견빙지. 판단한 어림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서리를 밟아버려 됐으면 판단한 어림이 되겠어요. 에? 이것이 곤괴 문헌전 천마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에?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비를 시해하는 것이 비일조 일석지고야라. 하루아침 하루저녁 연구가 아니라니까요. 수백 년 쌓아오는 거예요.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이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가 잘못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쪽 안에 그것이 그거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학문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겁니다. 역자는 궁통보감을 체제상으로는 천간을 원령에 대입하여 추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체제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간대 원령 관점으로 쓴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천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오행의 상생 상도론을 암암리에 밝힌 측은 뭐냐면 내용상으로는 에서 간목이 인월에 개수 병화 이렇게 득 병계 투 북이 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득 병계 투 병화와 개수가 투간을 얻으면 이거죠? 네. 따라서 이 단락도 내용적으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관점에서 화급금 금국목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화급금 금국목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는 공부를. 네. 금국의 징업을 설명하는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를 저작한 원자의 의도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그래야 이제 여기서 목과 금이 얼마나 상정, 대등해서 알맞은 뭐가 이렇게 있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창년도 되고 상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피금상 필주잔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간목 이 노래 나오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륜도 되고 상부도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목생화, 화극금, 금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생화, 화극금, 금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네, 그러죠?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상생 상극에 대한 기본적인 통변, 기본적인 문장 자체를 별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저 생목, 견금, 자상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목과 사목으로 또 구분했습니다. 생목이 금을 만나면 스스로 이렇게 다쳐버려요. 그래서 생목은 금을 만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생목은. 생목은 막 자라기도 전인데 어떻게 금으로 잘라댑니까? 그러면 무기, 그때 눈자를 씁니다. 어릴 눈자. 그때 눈자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눈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금이 이제 꺾여져 버리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삼옥특화의 자분이에요. 삼옥은 쓸데없이 또 화목만 나고 화만 만나면 그냥 자분 스스로 불타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분이란 얘기는 여기서 이 자분이란 얘기는 저기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병화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적전소미의 병화에도 자분이란 얘기는 스스로 불타버린다는 얘기는 불타서 스스로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분이란 얘기는 스스로 죽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옥이 화를 만나잖아요. 그냥 목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진돼 버리는 겁니다. 자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가 목을 만나잖아요. 목이 화를 만나면 화가 수생목이 안 되면 그냥 자분돼 버려요. 왜냐하면 스스로 소진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자분이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불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다 통변용어입니다. 자상, 자분 전부 다 통변용어입니다. 이 말뜻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 뜻이에요. 그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자상가. 그러니까 텍스트의 원문은 모두가 통변용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못하면 죽어도 이제 고전은 맞지 않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이론을 개발했다. 이런 식의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이제 8글자 내에서 보이면 이것이 통변용어일 것이고 안 보이면 영원히 이것 따로 8글자 따로 돕니다. 그래서 고전이 안 맞아서 나는 나대로의 벌을 세웠다. 이런 식의 말들을 너무나 떳떳하게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 이런 정도도 아니면 맨 뭐 쓸데없는 논문만 얘기하고 뭐하고 그럽니다. 왜 이런 거 다 인용한 논문 얼마나 좋은 논문이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명리 아니라 풍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뭘 인용을 잘했는지 뭐였는지 그 방법론을 잘 세워내지 어쩌는지는 이미 없습니다. 이미 없습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하니 이게 통변용어라는 것을 모르니 어찌 연구할 소스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또 무풍자지예요. 바람이 없으면 스스로 멈춰버려요. 무풍자지란 말은 이 첫 문장하고 연결돼야 돼요. 목성 등상이 무소지예요. 목의 천성은 일반적으로 가만히만 놔두면 등상이 무소지예요. 위로 올라가서 그칠 바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없을 때는 그쳐버린대요. 무풍일 때는 스스로 멈춰버린대요. 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등상이 무소지인데 목성 등상이 무소지인데 무풍이면 자지래요. 네, 스스로 멈춘답니다. 그럼 무풍이 뭐냐고요, 무풍이. 여기서 끊어있기를 잘해야 돼요. 시중에 번역서 여기서부터 끊어있지를 않고 여기까지 쭉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끝머리까지. 시중에 번역서 뭐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한 번역이 많으니. 바람이 없으면 멈춰요. 그럼 이 바람이 뭔 걸 밝혀내야죠. 바람이. 그렇죠? 바람이 미리 말했으면 드리자면 이게 병화예요. 병화. 병화가 없으면 스스로 멈춰버린답니다. 잘하는 것을. 그래서 목은 병화가 처체예요. 병화가 처체예요.
기세가 나냐? 그 기세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제 병화가 없으면 어지러워요. 어? 수가 없으면, 수를 만나면 반화기원이에요. 반대로 화기원, 그 뿌리, 그 근원으로 화한다. 그래서 그 기세가 다하기 때문이다. 뜻입니다. 수를 만나면 이건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병화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화개수. 이것이 바로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천화지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화지윤, 지윤, 천화. 땅은 윤택하고 하늘은 화합롭다, 온화롭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식립천구가 되는 겁니다. 식립천구. 고추 세워서 1000년 동안 고추 설 수 있다. 등상이 무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천수 천미하고 궁통보감의 연결관계. 그래서 궁통보감을 읽으려면 적천수 천미하고 너무나 연결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기가 되는 대로 적천수도 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풍차지예요, 무풍차지. 그러면 풍을 어떻게 병화로 어떻게 해서 보는 겁니까? 왜 병화를 풍의 바람풍자로 병화로 보는 겁니까? 이제 여기 제가 역자주를 다 찾아놨어요. 이 무풍자지는 이 단락 맨 앞부 목성 등상이 무소지와 연결해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목의 천성은 위로 올라가서 그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목의 천성을 말하는 것이고 바람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는 스스로 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목의 천성에 어떠한 조건이나 작용이 가해지면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이게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 뜻이에요. 이것 또한 천간배합과 천간의 배합과 상생 상극의 관점으로 봐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화가 없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간목, 병화, 개수의 천간배합과 상생 상극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잠깐만요. 그래서 제 책 45행 순환도식을 보시면 돼요. 병화 개수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죠. 이게 간목일수록 이쪽에 가까울수록 병화 먼저 우선이고 개수가 됩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갈수록 개수가 우선이고 병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나는 것을 수학 기제라고 해요. 책에. 지금 이 그림을 볼 줄 아시면 조금 공부하면 볼 줄 알게 돼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한 얘기는 지금 1강에서 이미 설명을 좀 했어요. 제 책 뒤에 45행 순환도시 이건 이미 논문으로도 등재를 했습니다. 논문으로도 이미 발표한 거예요. 둘째, 바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풍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축제는 관자 40편으로 원문 다음과 같다. 동방왈성, 기시왈, 춘, 기기왈, 풍, 풍생 목욕골이다. 동방을 성이라 말하고 그 시령을 봄이라 말하고 그 기는 풍이라 말하고 풍은 나무와 뼈를 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도 목을 풍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명확히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 시절에 황제내경이나 관자나 전부 전국시대와 진대 한대 초기에 다 이루어진 책들입니다. 이를 관자교주라는 중학선수로 나누는 겁니다. 양이 동하고 음이 하나면 바람이 분다. 양이 동하고 음이 하나면. 이게 양은 이미 동했어요. 밑에서 땅 밑에서 동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전히 공기는 차가운 거예요. 이게 마치 꼭 인월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월달 마치 동기 지나면 일양이 희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는 바람이 불어야 발창하고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막 그 뼈는 또한 목과 동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자라는데요. 봄에 야들이. 또한 관자 독본에서는 춘풍은 나무와 골격의 생장을 촉진한다 해가지고 봄의 바람은 나무와 사람의 골격 있죠. 이 생장을 촉진한다 해가지고 봄에는 그래서 이렇게 바람도 불어야 나무까지도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해가지고 나무도 자라고 싹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양이 동한다는 것은 태양이 점차 북반구 쪽으로 올라온다는 의미고 음이 하나라는 것은 풍은 아주 춥다는 얘기예요. 일양이 시생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이런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도 해석이 안 나. 과학적으로 봄에 바람이 부는 이유는 일사각과 일주량 때문이에요. 일사각. 태양이 점차 이렇게 북반구 쪽으로 오면서 예, 각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일조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부는 거래요. 봄에 바람 부는 이유는 그거랍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를 요동치게 나무까지 끝까지 개수가 올라가. 이를 명리학적 관점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명주에서 병화와의 배합과 관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다 자연이 그런 거. 이건 제가 너무나 리얼한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표현이에요. 자연 생태주의 관점이니까. 일단 목은 자라야 됩니다. 목은 자라야 됩니다. 그게 어찌됐거나 자연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 궁통보감의 간지체상과 배합이 인간의 천연 그대로의 천부적 자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본격적으로 보기 바란다. 참 이런 말을 제가 리얼하게 너무나 내가 이때 번역하고 공부할 때 절실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끊어있기를 잘해야 돼요.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책 중에 끊어있기 제대로 된 책 없습니다. 무풍자지 기세를 아니야.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우수 반하기원 기세치냐라. 술을 만나면 반하기원 돌아가서 그 근원으로 화한다. 기세치냐라. 이게 기세가 어지럽다. 기세가 다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술을 만나면 반하기원 돌아가서 그 근원으로 화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궁리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무풍자지는 해석해 드렸어요. 그러면 우수 반하기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궁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궁리를 해 보셔야 돼요. 궁리는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근거를 못 대서 그렇죠. 금목 상등입니다. 금목이 상등해. 서로 등가예요. 아까 정자 썼죠? 정자. 이 정자가 멈출 정자도 기지만 대등하다는 정자예요. 이 정자. 예. 금목이 상등해요. 그러면 격이 창륜이 되는 겁니다. 격이 창륜이라고 그래요. 창륜 역자주 나왔습니다. 이것도 통변 용어예요. 창륜, 장자, 천도편으로 수레바퀴를 제조하는 장인, 어떤 일에 숙달된 기술자, 도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금에 목이, 특히 이제 간목에 경금이 있으시면요. 창륜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창륜이에요. 전문가란 뜻이에요. 전문가, 수레바퀴를 제조하는 장인이니까 이 사람은 숙련된 전문가죠. 숙련된 전문가예요. 어떤 기술에 숙달된 기술자예요. 도등을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조직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게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자영업에서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숙련된 기술자란 뜻이에요. 이게 통변 용어입니다. 통변 용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을 정확한 말 뜻을 해석을 못하고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한테 이렇게 운명학적인 명운학적인 휠이 없기 때문에 휠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첫째 읽지도 않고 두 번째 읽어봤자 그냥 번역문 잘못된 번역문 쓱쓱 읽어가서 읽었네 하고 그러죠? 그러니 이게 통변 용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간목일간이나 인월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여간에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은 어떤 조건이 맞으면 숙련된 사람이에요. 숙련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전문화된 적입니다. 자격화된 학위화된 요즘은 학위도 많이 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조직생활하면 일단 무슨 장급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어느 급 이상으로. 왜냐면 여기 돼 있잖아요. 이게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레바퀴를 제조하는 장인, 어떤 일에 숙달된 기술자, 도등이가 도를 그냥 닦습니까? 그죠? 도를 그냥 닦냐고요. 아, 매달 수련하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통변 용어입니다. 약향 추생이에요. 만약 향 추생, 가을에 생했어요. 만약 가을에 생했어. 가을로 향해서 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예요? 팔목이에요, 사목이에요. 이 사목이 되는 겁니다. 사목이 돼가지고 목 자체가 약한데 금은 중한 겁니다. 그죠?
그럼 목 자체가 금이 중해요. 그러면 이제 상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부가 돼요. 착륜이 되는 게 아니라. 금목이 상등한 것이 아니고 목기운은 약하고 금기는 이렇게 강왕할 때, 완강할 때, 그러면 상부가 되는 거예요. 상부. 도끼자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생 기금중이라 가을에 생하면 기금중에 금이 중한 것을 꺼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잘려버리니까 그렇죠. 잘려버리니까 상부가 돼서. 여기 자상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가 이게 전부 다 착륜, 상부 이게 전부 다 통변용어입니다. 일단 고전에 대한 접근이 그냥 너무나 인식이 어렵네 어찌네 그냥 그 온갖 저기 이렇게 참 좀 이렇게 그 마이너스적인 네거티브적인 그런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첫째 이렇게 뭐 공부도 요즘에는 않고 쉽게 쉽게 하려고 대충 하는 분위기들이 강하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런 책을 안 읽으니 고전 안에 이렇게 통변 용어가 많이 있고 말 자체가 전부 다 통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뭐 인기 내가 생각하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전 접근도 하고 학문의 깊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좀 하고 올바르든 좀 뭐 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를 제가 뭐 했으면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공부에 좀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본문의 금이 입장에서 금이 된다는 뜻이고 참고로 조하원역에는 반상어부다. 도끼한테 반대로 도끼한테 극상을 당한다. 이 뭐 입장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역자조를 다뤄준 겁니다. 고전 공부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고 해나가면 그대로 몇 번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텍스트 한 10번 읽고 100번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머릿속에 쑥쑥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